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트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1년 전 박근혜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트라인 앞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됩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청년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에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회원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된 와중에 그 반대 급부로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권력화되고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그것이 최고 정점에서 폭발한 사건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역사의 한 텀을 넘기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입니다. 국회에서 헌정특위가 한참 가동 중에 있고 비단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이달 21일로 못 박으면서 지방선거 개딸이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이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 판에 대통령 발의권을 들이밀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발의권은 국회 논의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헌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약속을 지키고 세금을 아끼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헌은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야당, 진보야당 할 것 없이 야당들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에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국회 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후 개헌 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은 우군인 평화당마저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을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는 졸속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개헌을 완수해 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저항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는 꿈꾸는 개헌을 위해서 진정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절대적인 입장만을 가지고 이 개헌 논의가 절대 무산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이 합의되어지면 결코 개헌 투표일을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만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듭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의 무리한 실적 채우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는 해결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해결사의 본 모습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한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실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졸속 인상이 적용되는 올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면서 첫 달 신청률이 1%도 안 되자 청와대 정책 참모들과 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서 직접 신청서와 홍보 전단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나서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서청이 일선 민간 세무사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갑질 행정을 한 데 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가며 실적 쌓기를 채근하자 급기야 지난 월요일 이들 기관의 3개 노조가 연대 성명서를 발표해 집단 반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노조 연도에서 정부는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지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졸속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마르고 닳도록 지적해왔듯이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받고 있고 물가 오르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온갖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현실과 정책 부작용을 외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하다는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설익은 노동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강화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도 동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이번 주부터 제1탄으로 N4 세대를 구하라는 제하의 청년 정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당 홈페이지와 공모전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일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직자 선거에 대한 후보자 오늘 면접을 시작을 합니다. 대략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광역단체장 정수가 17분인데 31명이 접수를 했고, 기초단체장 226명인데 50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광역위원은 737명인데 81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총 1347명이 오늘부터 접수에 의해서 그 지역별로 공천 심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위원은 어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아직 시도별로 취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6월 13일 선거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참여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선거가 참여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되겠는가 하는 염려와 도리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께서 말씀한 대로요, 이 시간을 좀 늦춘다든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소위 헌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점점 좀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야 되겠다. 헌법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고 또 우리 목소리도 좀 전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저희 당에 많은 국민들이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못 오면은 한국당만이라도 순회를 하면서 이 지역민의 국민의 소리를 좀 들어서 의견을 취합해서 한국당 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까지 당에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꼭 이 지방선거에 끼워 넣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이 날로 갈수록 불안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월달 북한과의 소위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있고 5월달에 또 북미 회담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전부 6월 13일 전에 이 엄청난 정치적 현안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6월 13일 국민에게 안전한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깊이 현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짜여졌으니까 그냥 한다. 그것은 전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못 주고 분위기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위 참 일꾼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대로 선택이 안 되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의 권리도 있는 것인데, 선택할 수 있으려면은 몇 가지 충족된 조건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문제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현안을 지금 접하고 있죠. 4월 달에 정상회담, 5월 달에 정상회담, 이런 엄청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참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밀어붙이면은 저는 국가에 재앙이 오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사숙고해서 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고 선택할 권리를 평온하게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니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에게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우린 찾아준 후에, 그런 분위기가 된 후에 선거를 치를 수 있겠구니 우리 한국당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이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드립니다. 우선 한국당이 지금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은 2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고, 또 기한을 넘기면은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송고 요청을 하면 또 그때 하면 되도록 이렇게 30일 이내에 청문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청문회를 일정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입장은 불법적으로 해임된 고대영 KBS 전 사장의 해임 무효 가처분 선고가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전임 사장의 해임과 관련된 가처분 선고 결과를 보고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게 우리 당 미방위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쟁 요소가 있는 지행 국정조사만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KBS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서 낙하산 방지 대책으로 한국당이 도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KBS 인사청문 제도는 우리 당은 그동안 언론 자유 침해가 있다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쭉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거센 요구로 대승적 자원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빨리 사장을 앉히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 상식과 순리대로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부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연일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선거 전에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효과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조 2천억의 일자리 추경 편성하면서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얼마만큼 일자리가 늘었는지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그동안의 주요 일자리 추경 사업이 집행 실적을 보면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 1,085억에서 1,265로 늘렸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763억에 불과합니다. 이렇듯이 지금 추경과 관련된 추경에 반영된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도 실적이 아주 부진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추경 편성 명분도 올해 사상 최대 19조 2천억의 일자리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석 달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추가 세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선 쓰고 보자는 그런 추경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되었던 17차례 추경 가운데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IMF 외환위기 이후 98년도, 9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이었던 2009년 등 세 차례에 불과한 이례적인 조기 추경입니다. 그래서 잉크도 안 말란 그런 2018년도 예산안이 잉크도 안 말랐는데 예산서가 잉크도 안 말란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정치 추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경 요건을 법을 개정해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요건에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 문구를 통해서 추경 자체를 쉽게 하려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 지난 정부의 이 추경을 가지고 졸속이니 땜질이니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또 묻지마 추경을 강행하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일자리 예산이 잘 집행되겠는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일의 순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축약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번에 개헌의 출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이후 또 뭐 일부 촛불 시위 등 국민들이 이제 이러한 그 대통령제로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해지고 뭐 오늘 또 심지어는 직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그런 내용. 그리고 승자 독식 때문에 청와대 여당은 청와대의 출장소가 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이제는 협치를 수반한 그러한 권력 분산형 권력 구조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변화를 우리 대한민국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심지어는 내각제까지 주장하는 등 지금 소위 여권의 많은 분들이 그런 권력 분산형을 주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제를 들고 나오고 또 이것을 연임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권한을 좀 떼어낸 것에 불과한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심화시키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얼마 전에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권력 기구의 변화가 없는 권력 분산형이 아닌 그런 개헌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개헌안을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물론 이것이 국회에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에다가 넘겨서 책임 전가하는 식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지방자치 선거용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의 민생과 지방의 미래를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갈 거냐 하는 선택의 장이고 심지어는 또 교육감도 선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미 문재인 정부는 1년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1년이 지나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또 국민도 그러한 중간 심판을 원하는 선거가 지방자치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또한 100년을 앞을 두고 하는 개헌을 곁다리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갖다 설명을 하더라도 견강부회다. 이것은 무슨 공약을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날짜를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먼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대통령께서 애국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개헌을 하기 위해서 날짜 문제를 좀 조정해서 하길 바란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전에 지적한 대로 사실 앞으로 2, 3개월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70년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협상과 협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개헌까지 논의가 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는 시기 문제와 또 내용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이것을 여당에다가 넘겨줘서 여당 안으로 해서 우리 여야 간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길 기대합니다. GM대책 특위위원장 정유석입니다. 지난 3월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 GM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월 12일부터 실시된 한국 GM에 대한 경영실사는 산업은행과 GM 간의 실사 범위와 기간, 내용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토대가 되는 이번 실사가 철저하고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GM의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GM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정부 부처 간에 폭탄 돌리기 하다가 그대로 침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GM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만약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 각 당에 설치되어 있는 GM 대책 특위를 통합해서 국회 차원의 GM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당이 각계 전투로 의미 없는 소모적 GM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국회가 책임감 있게 GM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수십만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선거를 90일 앞둔 어제, 90여일 앞둔 어제 정부가 어제 무자격 교장 공모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을 확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교육계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 문제들, 예를 들면 교육감 코드 보훈 인사 우려, 또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된 점,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보다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 교사를 양산하는 등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15년 이상 평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는 좌파 교육감들의 선거용 보훈 인사, 코드 인사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교장 73명 중 52명인 71.2%가 전교조 출신이고, 수도권의 경우 90%,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충남은 100%가 전교조 출신임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교문위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방선거용으로 또 교육의 좌파 정치색 입히기 내편 신기에만 골몰하면서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감과 행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제 확대 시행 과정 중에 보훈 인사, 코드 인사 발생 여부를 국민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 감독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코드와 좌편향 일색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비공개로 보고했고, 청와대는 21일까지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을 제출하는 것은 독재정부 시절 외에는 없었습니다. 1980년이 마지막으로 38년 만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제왕적 대통령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개헌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문 대통령의 자세는 국회 무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3분의 2 찬성을 얻을 수 없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지우고 6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분명합니다.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내각제를 주장한 문 대통령은 이제 4년 연임제를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8년의 대통령 중심제를 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의 국민적 여망은 바로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를 내려놓는 것인데, 4년 연임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반지를 하나 더 만들어 쌍반지를 절대 반지로 2개를 만들자고 하는 개헌을 빙자한 계약이라고 국민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쏙 뺀 반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고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토지 공개념 등 사회지향주의적인 헌법 내용을 추가하고 수도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찬반 논란이 매우 심한 조항들을 포함시켜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학자인 최창집 교수는 문 대통령 개인을 제왕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제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 여망인 제왕적 대통령직 극복을 위한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대통령 주도의 관제 개헌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서 개헌을 진정으로 독촉하는 입장이라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국민에게 우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을 하지 않기 위한 개헌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입장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 결코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집중성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헌은 반드시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도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국민 개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윤석 GM특위위원장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GM 사태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권 당시에 대우차 사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로 GM 국정조사 특위를 국회에 설치해서 다시 한번 공적 자금이 이 국민의 혈세가 어설프게 투입돼서 GM 사태의 본질을 흐려놓는 그런 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벌리지 말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트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1년 전 박근혜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트라인 앞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됩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에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회원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된 와중에 그 반대 거꾸로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권력화되고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그것이 최고 정점에서 폭발한 사건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역사의 한 텀을 넘기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입니다. 국회에서 헌정특위가 한참 가동 중에 있고 비단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이달 21일로 못 박으면서 지방선거 개딸이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이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국회 개헌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짜여졌으니까 그냥 한다. 그것은 전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못 주고 분위기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위 참 일꾼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대로 선택이 안 되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의 권리도 있는 것인데 선택할 수 있으려면은 몇 가지 충족된 조건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문제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현안을 지금 접하고 있죠. 4월 달에 정상회담, 5월 달에 정상회담, 이런 엄청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참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밀어붙이면은 저는 국가에 재앙이 오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사숙고해서 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고 선택할 권리를 평온하게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니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에게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우린 찾아준 후에 그런 분위기가 된 후에 선거를 치를 수 있겠구니 우리 한국당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이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드립니다. 우선 그 한국당이 지금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은 2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고 또 기한을 넘기면은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송고 요청을 하면 또 그때 하면 되도록 이렇게 30일 이내에 청문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그 자기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청문회를 일정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입장은 그 불법적으로 해임된 고대영 KBS 전 사장의 해임 무효 가처분 선고가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전임 사장의 그 해임과 관련된 가처분 선고 결과를 보고 그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게 우리 당 위방위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쟁 요소가 있는 지행 국정조사만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그 허무맹랑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KBS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서 낙하산 방지 대책으로 한국당이 도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KBS 인사청문 제도는 우리 당은 그동안 언론 자유 침해가 있다고 그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는 해결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해결사의 본 모습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한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실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졸속 인상이 적용되는 올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꺼리면서 첫 달 신청률이 1%도 안 되자 청와대 정책 참모들과 전 부처 장차관들이 총 출동해서 직접 신청서와 홍보 전단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나서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서청이 일선 민간 세무사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갑질 행정을 한 데 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가며 실적 쌓기를 채근하자 급기야 지난 월요일 이들 기관의 3개 노조가 연대 성명서를 발표해 집단 반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노조 연도에서 정부는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지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졸속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마르고 닳도록 지적해왔듯이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받고 있고 물가 오르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온갖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현실과 정책 부작용을 외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하다는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설익은 노동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강화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도 동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이번 주부터 제1탄으로 N4 세대를 구하라는 제하의 청년 정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당 홈페이지와 공모전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 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 판에 대통령 발의권을 들이밀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발의권은 국회 논의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헌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약속을 지키고 세금을 아끼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헌은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야당, 진보야당 할 것 없이 야당들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에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국회 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후 개헌 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은 우근인 평화당마저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을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는 졸속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개헌을
완수해 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저항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는 꿈꾸는 개헌을 위해서 진정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절대적인 입장만을 가지고 이 개헌 논의가 절대 무산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이 합의되어지면 결코 개헌 투표일을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만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듭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의 무리한 실적 채우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일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직자 선거에 대한 후보자 오늘 면접을 시작을 합니다. 대략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광역단체장 정수가 17분인데 31명이 접수를 했고 기초단체장 226명인데 50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광역위원은 737명인데 81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총 1347명이 오늘부터 접수에 의해서 그 지역별로 공천 심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위원은 어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아직 시도별로 취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6월 13일 선거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참여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선거가 참여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되겠는가 하는 염려와 도리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께서 말씀한 대로요. 이 시간을 좀 늦춘다든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소위 헌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점점 좀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야 되겠다. 헌법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고 또 우리 목소리도 좀 전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저희 당에 많은 국민들이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못 오면은 한국당만이라도 순회를 하면서 이 지역민의 국민의 소리를 좀 들어서 의견을 취합해서 한국당 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까지 당에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꼭 이 지방선거에 끼워 넣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이 날로 갈수록 불안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월 달 북한과의 소위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있고 5월 달에 또 북미 회담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전부 6월 13일 전에 이 엄청난 정치적 현안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6월 13일 국민에게 안전한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깊이 현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